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는 대형 전시회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들의 반발과 협박이 이어지면서 소녀상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전시회 주최 측에 전시를 중단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소녀상을 제작한 두 분, 김은성, 김석영 작가님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두 분 이제 귀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귀국하실 때 전시가 중단된다는 걸 통보를 받으셨나요? 통보를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예. 그냥 일방적으로 중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네. 통보를 받은 게 없습니다. 아, 그럼 중단된다는 거 통보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시가 중단됐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전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네, 전시는 8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네. 10월 14일 날 끝날 예정에 있었어요. 10월 14일이요. 네. 예. 그런데 기자들과 지인들과 이제 31일 날 리셉션을 했었고요. 네. 그날 아사히 신문에 네네. 소녀상이 나왔죠. 신문에. 소녀상 이야기가 소녀상이 전시되고 있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아, 그럼 일본에서는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7월 30일 그 7월 말에 그 일본 소녀상, 정부는 그랬죠. 예, 네. 소녀상이 전시가 된다는 걸 일본 정부가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전시를 중단하기 위해서 어떤 일단 시장이 한 나와서 건가요? 예.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그 시장이 아이치현에 기금을 마련해서 되고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기금을 빼겠다.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했고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전시를 하실 때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을 못 하셨나요? 어떻게 일본의 어떤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셨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아이치현하고 그다음에 이 트리엔날레 전시 측에서 이 네.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또 미술제 행사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켜줄 줄 알았죠. 아. 네,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예. 어쩔 저희도 좀 대략 난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까지 원래는 당초 이제 전시가 될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렇죠. 사흘 만에 중단이 됐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이 전시 일정이나 뭐 이 소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철거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중지가 돼가지고 그 앞에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전시하는 곳만 문이 닫혀 있는데 예. 지금 일본 시민분들하고 미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이 적극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네. 혹시 이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철거는 아니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전시관이 따로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돼 있나 보죠? 저 이제 분야별로 주제별로 예.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 파트는 표현과 부자유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뭐 일본이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에다가 또 이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경제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직접 겪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우리한테만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표현과 부자유전에 냈던 표현과 부자유전에 안에 있는 작품들은 천황제 반대라든가 오키나와 미군 주둔 문제라든가 네네. 그리고 우리의 그러니까 징용자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일동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베 반대에 대한 우리 일본 국민들의 네. 의견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제재하는 지금 뭐랄까 제재하는 행동이죠. 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 트리엔날레의 주제 가운데 표현의 부조리라고 하는 그 주제가 따로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여러 개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왜 유독 이렇게 우리 소녀상에만 이렇게 일본이 좀 더 자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소녀상에만 그런 게 아니라 천황 반대에 대한 작품도 그렇게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반반씩 지금 항의 전화를 받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표현과 부자유전 기획자분이 지금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계속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철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네. 지금 철거된 이 상황에선 지금 많은 시민 단체들이 저희와 지금 함께 성명서도 발표하고 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 다른 작품들에도 상당히 또 영향을 그럼요. 미치려고 네, 하고 네.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는데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작품조차도 전시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소녀상을 본 많은 분들이 네네. 의구심을 갖고 그 전시장에 왔던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네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일반 시민들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네. 좀 분노하는 그런 상황인 많이들 건데요. 분노하세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일본 우위 극우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상당히 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 계실 때 두 분이 뭐 이렇게 좀 직접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는데 네. 거의 뭐 99% 이상은 뭐 아주 성숙하게 잘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반일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가와무라라고 하는 일본 나고야 시장이 오면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가와무라 시장이 이제 소녀상은 네. 중지돼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표현들을 했고,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극우들이 이렇게 오는데 극우가 왔다 하더라도 여기 지킴이 분들이 네. 조용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극성적인 부분들은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논란이 되게 된 것 자체가 네.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에 좀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전시장을 찾았더라도 네.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전혀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화로 많은 협박과 뭐 위협이 있었다. 네네.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위협을 당하니까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예. 이 전시를 중지해야겠다는 게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직원들한테 위협을 했던 상황을 보지는 못했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력이라든가 그렇죠. 거기 경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고 예.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시가 처음도 아닐 테고요. 뭐 의례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전시인데 직원들이 위협을 받는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작품을 지키고 전시가 안전하게 10월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지켜야 되는 게 그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전시를 취소한다는 게 참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어처구니 없는 예. 상황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전화하고 이런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네. 그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전시를 하는 작품들을 철거한다는 건 예. 만약에 올림픽에서 어떤 폭파의 위협이 있으면 올림픽을 안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작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러한 부분이 저희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한일 관계가 무척 나쁘지만 그렇죠. 많은 일본 분들도 그 부분에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행동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잠깐 앞서도 두 분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나고야 시장에 와서 일단 이 문제를 좀 불거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가 관방장관도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치다 총기획자가 예. 스가 관장 네네, 관방장관. 예. 그분은 이제 또 정치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네네.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관방장관 말고 이제 총기획자 이분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 한 얘기가 나고야 시장의 이야기는 나고야 시장의 이야기다. 그 사람의 표현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을 핑계로 대가지고 이 전시를 없앤 장본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스가 장관 그리고 나고야 시장 이런 정치인들이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면서 이 미술 총감독을 지금 압박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화 행사에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을 해서 문화 행사가 취소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두 분이 그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이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전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2012년에 일본 도쿄도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던 작은 소녀상이 네네. 철거를 당하는 일이 그랬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15년에 유카 오카모토라는 기획자분이 저희를 초대해 주셨고 그때 처음 도쿄에서 개인이 하는 갤러리에서 시작을 했고 네네. 그때는 무사히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고야에서 아이치현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당시에 개인 갤러리에서 할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전시를 마쳤어요. 근데 예. 중간에 구구 단체들이 와서 앞에서 시위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을 때는 별일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이렇게 입김을 넣는 것이 이번 이 트리엔날레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도 지금 또 소녀상을 철거해라 이렇게 전시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도르트문트에서 한 달 좀 됐죠. 이제 그 전시를 했었습니다. 네네. 지난달에 했었고요. 예, 탄광박물관 젤란이라고 하는 탄광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네. 전시가 끝나고 철수를 하는 날 일본 총영사 듀셀도르프 총영사 이소라고 하는 총영사가 와가지고 예. 왜 독일에서 이런 전시를 하냐? 이건 한일 간의 문제인데라고 네네. 하면서 오히려 독일 사람들을 전시 주최를 한 저희들을 초대한 사람을 이제 뭐 좀 무안을 주고 네네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없었다. 그건 한국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한 그것도 1995년에 다 해결된 문제고 네. 이번에 또 2015년에 해결된 문제다. 예. 근데 그것을 왜 자꾸 이 문제를 삼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독일 이제 관계자가 예. 독일의 예를 들었습니다. 독일은 그 아팠던 이야기, 강제징용에 네네.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방식은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지고 다 그분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는다. 예. 우리는 그렇게 아픈 역사를 그렇게 치유하고 하는데 일본과는 너무 다르다. 당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또 일본 총영사가 마지막에는 혹시 이 찔러론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에 다 설치되는 것을 이들이 다 방해를 하고 다녔다. 자기들은 예. 성공을 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화의 소녀상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이렇게 일본 자국에서 열리는 전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에도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어쨌든 트리엔날레 전시회에서는 지금 소녀상이 일단 전시가 중지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지금 거기 같이 있는 그 다른 한국 작가분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도 지금 전시를 취소하겠다, 뭐 작품을 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이제 한복을 갖고 전시 작품을 하신 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아마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은 일본 정부에서는 이번 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에 상당히 지금 불만을 표시를 하고 전시 중단까지 압력을 넣고 있지만 평범한 일본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전반적인 문화계 그리고 또 진보 성향, 중도 진보 성향의 언론들도 상당히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런 사회에 살았었나 하고 이번에 다시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언론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매체에서 보이는 우리나라의 정보가 네네. 왜곡돼서 많이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모습으로 많이 알고 계셨는데 네. 그러한 모습을 이번 우리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그러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예.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들의
보도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억압되고 있고 예. 본인들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걸 깨닫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 중단이 조금 더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이 널리 알려지면서 일본이 어떤 지금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애초에 이 소녀상을 만드실 때 이 좀 소녀상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조각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애초에 처음 만드실 때는 어떤 심정으로 이 작품을 구상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우리 할머님들, 네네. 예,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좀 담고 싶었는데 네. 사실 그 내용에는 일본이 이제 그 전쟁에 대한 범죄, 그것도 이제 미성년에 대한 추악한 전쟁 예. 범죄 이 부분들이 시작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한 김학순 할머님이 1991년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그 시간이 해방되고 난 46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들한테 했던 편견, 차별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또 반성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이야기하고 일본도 좀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같이 가져가는 걸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 예. 이번에 일본에 간 것도 일본 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반일의 상징이 아니라 이야기가 시작이고 평화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전시 도중에 일본 분들이 그런 뜻을 많이 알아줘가지고 예. 많이 다가오셨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진실을 역시 일본 정부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만행,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이 평범한 일본 시민들이 많이 알아가는 것 자체를 좀 일본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세계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두 분이 제작하신 평화의 소녀상이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일단 국내에 약 80%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해외에 저희가 만든 소녀상이 9군데 세워졌는데요. 네. 그중에 한 군데는 철거를 당했습니다. 어딘가요? 그곳이 예. 필리핀이고요. 필리핀이요. 네, 예. 이틀 만에 철거를 당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미국에 4곳이 있고요. 네. 캐나다에 1곳, 호주, 중국, 독일 그렇게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철거된 이유는 뭘까요? 역시 그건 알 일본- 수가 없고 계속 항의를 하니까 아. 거기서 견딜 수 없어서 철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뭐 80% 정도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일본 대사관 앞에 네. 있는 소녀상을 들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이외에도 때때로 고등학생들과 함께 네.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예. 대학생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만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제 거제도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일어서게 됐는데, 네네. 그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헌법 구조를 없애려는 시도와 그리고 우리 교학사 교과서의 할머님들이 따라다녔다는 표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랜드리시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해달라는 일본인들의 서명 운동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소녀상이 벌떡 일어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소녀의 손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평화를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습니다. 예. 뭐 평화의 소녀상 처음 제작은 두 분이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설치되고 난 이후에 유지되는 데는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같은 심정으로 이 소녀상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보면은 이렇게 해외에서도 소녀상이 상처를 입거나 또는 뭐 이렇게 훼손된 부분이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직접 가서 이렇게 좀 보수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들을 수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두 분 마음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 생각에 좀 아픈 건 있지만은 네. 그런 보도가 우리 할머님들한테 안 갔으면 좋겠다는. 훼손됐다 이런 내용들이. 할머님들은 본인처럼 생각하시는데 예. 할머님들이 너무 아프실까봐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일단 이 일본 나고야에서 전시했던 작품은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또 평화의 소녀상의 전시를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일단 국내도 중요하지만 예. 저희가 해외에 나가면 더 많은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역사를 덮으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를 저희가 계속 저희의 소녀상을 통해서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네. 그런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안에는 반일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네. 해외에 나가서 전시라든가 예. 조그만
10cm 소녀상조차도 두려워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널리 알리는 방법을 지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은성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평화법 구조입니다. 이번에. 평화법 구조. 예, 평화법 구조. 근데 평화법 구조는 아시다시피 일본은 군대를 갖지 아니한다. 네. 일본은 교정권을 갖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것을 영구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처럼 아름답고 정의스러운 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을 좀 더 지키고 또한 그런 법을 세계 국가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좀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전시로 예. 좀 표현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지금 그 헌법을 없애려고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하면서 예. 노벨상까지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장기적으로는 노벨상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예, 노벨상은 사실은 김복동 할머님께서 타셨으면 참 좋았을 네, 것이라는 네.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좀 오늘도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예. 아픕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안부 할머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한 분이라도 좀 더 살아계실 때 하루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 두 분도 좀 앞으로 계속해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뿐만 아니라 좀 많은 것들을 알리는 데 노력을 좀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